개업 2년 차에 미나 씨는 어엿한 맛집 사장님이 됐습니다. 몸은 정말 너무너무 힘든데 그 힘듦이 대가를 받는 힘듦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한 손님들이 맛있다라고 얘기하시고 가시는 그 모습이 너무 행복했어요. 몸은 힘들지만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일생일대의 기회에 매일같이 감사한 마음으로 일한다는 미나 씨. 이 꿈만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건 지난 7월. SBS 자영업 살리기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하면서부터였습니다. 덮죽? 덮죽이 뭐예요? 한 끼 식사가 되는 뭔가 좀 든든한 육수로 밥을 해서 죽을 끓이고요. 위에다가 덮밥처럼 올리는 거죠. 씹을 수 있는 식감들이 덮여 있으니까. 덮밥 대신 덮죽? 네네, 덮죽. 골목식당 촬영 당시 돈가스집을 운영 중이던 미나 씨는 오랜 고심 끝에 스스로 만든 신메뉴 덮죽을 내놓았습니다. 갑자기 내가 초라해지는데? 해준 게 없으니까? 뭐 혼자 먹겠는데요? 요식업계 대부 백종원 씨의 극찬을 받은 덮죽은 지방의 작은 식당을 순식간에 줄 서서 먹는 맛집으로 등극시켰습니다.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연 씨 역시 소문이 자자한 그 맛이 궁금했습니다. 방송 보고 이제 사람들이 인터넷에 많이 올리니까 이제 줄 서나 싶어서 덮죽 쳤죠. 덮죽 치니까 가게가 덮죽이라고 두 개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뭐지 하고 그냥 궁금해서 처음에 들어갔는데 메뉴 이름도 이제 똑같고 그래서 아 처음에는 체인점을 냈는가 하고 맛집 방문을 위해 덮죽을 검색한 지연 씨는 골목을 저격한 바로 그 덮죽을 팔고 있다는 서울의 한 식당을 발견합니다.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식당 덮죽이었습니다. 좀 긴가민가한 거예요. 이게 체인이 맞는지 아닌지. 그래서 처음에 사장님한테 연락을 했죠. 혹시 계약을 하신 거냐고 물어봤죠. 제가 되게 놀랬던 게 오신 손님 중에 서울 강남에 프랜차이즈를 냈던데 이제 돈 좀 버시겠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 아닌데요? 무슨 말씀이냐고. 자신은 들어본 적도 없는 프랜차이즈 사업 때문에 미나 씨는 젊은 사장님이 벌써 돈 맛을 본 것 같다는 오해를 사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덮죽이라고 있는데 사장님 거냐고, 혹시 사장님이 내신 거냐고. 문의가 되게 많았어요. 억울한 마음에 미나 씨는 SNS에 자신의 덮죽을 뺏어가지 말아달라는 호소문을 올립니다. 그러지 말아주세요. 저는 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 표현을 겨우 버티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 거예요. 덮죽은 그저 운이 좋아 얻은 행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골목 식당 첫 촬영 당시 음식 맛에 혹평을 받은 직후 설상가상 대구 경북 지역의 코로나19가 심각해지며 촬영이 중단됐습니다. 듣고 있으니까. 3번이나 돼요? 미나 씨는 방송의 솔루션을 기다리며 3개월간 홀로 100여 가지의 음식을 만들어 보며 신메뉴 개발에 매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덮죽이 탄생했고 방송이 나간 후에도 여전히 음식에 대한 고민과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그 시간과 과정 매일매일에 점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제가 봤어요. 다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근데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배달을 전문으로 한다는 프랜차이즈 업체는 골목 식당 방송이 나가고 한 달여 뒤 덮죽이라는 이름으로 상표권 등록까지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덮죽이라는 거를 제가 만들었긴 하지만 그 덮죽이 저만의 덮죽은 아닐 수 있어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슨 덮밥이 많은 것처럼 어느 메뉴 하나에 그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언젠가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지 않았는데 마치 제가 한 것처럼 저와 무언가 협약이 된 것처럼 제 이야기를 본인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미나신 자신의 행세를 하며 배달 어플을 통해 덮죽을 판매하는 업체 대표 이 씨에게 정식으로 항의를 했지만 며칠째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린 배달 어플에 등록된 식당의 주소지로 찾아갔습니다. 계세요.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해당 업체는 겉으로 봐선 음식을 배달하는 식당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정체가 뭘까? 순업체인지 혹시 아세요? 그거 원래 무슨 다이어트 차 같은 거 만들어서 파는 거 같던데 아닌가? 택배 보내고 막 그러는데 그거밖에 모르거든요. 물건도 막그 화물차로 오기도 하고 뭔지 식품을 이거 포장을 해서 나가는 건지 이게 저희들도 이상한 데라 생각은 하는데 정확하지 못하니까. 해당 건물은 같은 업체에서 등록한 족발 프랜차이즈 주소지이기도 합니다. 덮죽도 족발도 보이지 않는 기묘한 식당. 이곳에서 진짜로 팔고 있는 건 대체 뭘까? 대체 무슨 생각으로 개발자와 전화 한 통 없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을까? 우린 그에게 직접 이유를 듣고 싶었습니다. 혹시 이 대표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좀 뵙고 얘기 좀 나눠보고 싶은데 혹시 아니요, 괜찮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얘기할 게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보시는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덮죽 표절 논란이 일고 며칠 뒤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이 씨는 짧은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저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덮죽 브랜드는 금일부로 모든 프랜차이즈 사업을 철수하겠습니다. 피해자가 덮죽집 사장님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덮죽 사태에 대해서 막 이슈화가 되는 거를 사실 좀 봤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해당 업체의 명을 알게 됐고 그 명이 너무 익숙해서 검색을 해보니 그냥 이제 해당 그 업체였던 거고요. 저한테 했던 행동 그대로 가져가는 걸 보고 좀 너무 아니다. 젊은 여성들을 타겟으로 하는 음료를 판매하는 이들 역시 이 씨로부터 비슷한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2019년 5월에 이제 업체를 런칭을 했고요. 그 한 해 동안만 판매한 게 80만 제품 정도가 되고요. 이제 7월 달에 라는 제품을 바로 런칭을 했고요. 브랜드를 좀 더 키우기 위해서 후속을 냈던 상태였고요. 저희의 후속작이 나오자마자 이제 저희가 상표권 등록을 안 한 것을 보고 다시를 진행을 한 걸로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지난해 7월 출시된 신제품의 상표권 등록을 엉뚱한 사람이 하고 맙니다. 덮죽 상표권을 신청한 이 씨였습니다. 라는 상표권을 그렇게 먼저 하셨지만 뭐 그걸 판매를 하거나 이러시는 것도 아니거든요. 후속 작품을 정말 더 오래 준비를 해서 출시를 했는데 광고를 이제 혹시나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 라는 관점에서 이제 못하게 되는 좀 기회비용에 대한 시간이 좀 많이 아사가죠. 정확하게는. 해당 제품을 팔지도 않으면서 상표권 신청은 참 빨리도 한 이 씨. 사실 몰랐고 바로 해지해주겠다. 근데 뭐 까먹고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덮죽 표절 논란을 보고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SNS에 알렸다는 음료업체. 그러자 이 씨가 1년간 다투어던 상표권을 포기하겠다며 사과를 했다는 겁니다. 광고 대행을 주요 사업이라 밝힌 회사이건만 각종 음식 프랜차이즈부터 건강식품, 유행하는 식재료까지 무려 33개의 상표 등록을 특허청에 신청한 이 씨. 상표 브로커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이 사업장 잘 될 것 같은데 상표 등록 해놨나? 보는 거죠. 네, 안 됐네? 내가 먼저 해놓는 거예요 일단. 선상조합이 이제 나중에 그걸 알게 되면 뭐 이의 신청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이의 신청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금액은 뭐 부르는 게 값이 되겠죠. 정말 그게 꼭 필요하다는 걸 저쪽이 안다면 특히나 더 많이 부르겠죠. 더군다나 프랜차이즈를 만들어서 갔다면 이미 성공적일 가능성이 높은 그런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정말 성공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상표를 출원한 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죠. 이 씨와 오랜 시간 상표권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또 다른 사장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제품 이제 17년부터 현재까지 그냥 지속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인데 2년 후인 19년도에 그 대표 회사에서 나온 제품이 이 제품이거든요. 이 디자인 자체도 좀 비슷하고 이런 구도나 이런 색상 배치나 배열이 다 비슷하고 저희가 판매하는 독점 공급 업체가 였는데 근데 나는 오픈몰을 만들어서 하나 글자만 바꿔서 판매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게다가 해당 제품을 선출시한 회사를 상대로 상표권 분쟁까지 제기했다는 이 씨.
무효 신청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거는 너무 포괄적인 단어니까 그러면 이 상표를 무효화해달라 특허청에 이걸 또 신청을 했어요. 네, 저희가 이미 등록한 상표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럼 또 이걸 막아야 되는 거죠. 저희는 이 제품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광고비를 썼고 많은 마케팅을 했고 뭐 이런 개발부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였는데 바로 그냥 무인승차하려고 하는 게 전 가장 억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소송 진행 비용도 다 합하면 1,000만 원이 넘고 또 저희한테 작은 돈이 아닌데 이 상표를 등록할 때는 그 사람이 실제로 그 상표를 쓰고 있는지 또는 향후에도 계속 쓸 의사가 있는지는 사실 심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출원을 하면은 그 출원된 걸 가지고서 기존의 상표와 저촉되는지 여부만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등록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하진 않지만 나중에 이렇게 상표를 쓰시는 분들에 대해서 태클을 걸기 위해서 자기가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인터넷에서 그의 저희가 의심받기 시작하자 이 씨가 원조 덮죽집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게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으니까 어지럼증이 와서 누워 있었었거든요. 두드리더라고요 밖에서. 그래갖고 동생이 오셨나 보다 하고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남자분이셔서 그래서 열고는 바로 죄송하다고 그냥 무릎부터 꿇었다고 그냥 그 얘기만 하고 사장님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대요. 덮죽집 사장님 미나 씨를 만나게 해달라며 다짜고짜 무릎을 꿇었다는 남자. 사장님. 너무 그렇게 하시고요. 일단 오늘은 어떻게 계셔도 만나시기가 그러니까 약속을 통화하셔서 정하셔가지고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나 씨가 내용 증명까지 보내며 원조의 명예를 되찾으려고 애쓸 땐 연락도 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군지 밝히지도 않으시고 갑자기 불쑥 남자분이 문을 두드리고 오셔서 너무 놀랬죠. 무서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올 수 있는데 이렇게 오실 수 있으면서 왜 그동안은 그러면 그러는 동안에 저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뒤늦은 인정과 사과는 오히려 상처가 됐습니다. 당신이 가져가려 했던 것이 그저 이름뿐이었을까요? 음식 한 그릇에 담은 정성, 그 안에 같이 담은 진심을 미나 씨는 도둑 맞은 기분입니다.